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6월 2일 수요일인데요. 오늘은 오늘 요즘 주식 시장에서 핫하게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과연 이 종목이 얼만큼 그 과거에 얼만큼 상승을 했고 또 추가로 계속 상승할 건지 또 상승하는 이유는 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연초에 HMM이라고 하는 구 현대상선 이 주식도 최근에 지속적으로 그 상승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HMM하고 두산중공업 이 두 종목이 상승한 배경이 무엇이고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또 상승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약간 좀 늦은 감은 있지만요. 제가 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이미 본 영상에서 지난번 두산중공업이 우리 국내에서 원자력 쪽에 집중을 하다가 원자력을 이제 우리가 원전을 폐기하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 해외에 수출길이 막히고 그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두산그룹이 작년도에 아주 모진 그 시련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풍력 쪽하고 또 수소 에너지에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면서 그쪽에서 가능성을 보았다 해가지고 제가 10,000원대 초반 작년에 또 9,000원대 유상증자도 했었고 그래서 향후 두산중공업의 전망이 아주 밝게 보인다 이런 시황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뭐 이렇게까지 주가가 크게 상승하려니 기대는 사실 안 한 거죠. 그리고 못했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에 있어서 주식 주가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지금 HMM하고 물론 HMM도 많이 올랐죠. 이 두 종목들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석을 하기 전에 절대로 이 영상은 특정 종목의 매도 매수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운영자가 보는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분석이니 여러분께서 매매에 참고하시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님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종목 이제 주 핵심은 두산중공업으로 집중이 되는데요. 두산중공업의 상승 이유, 그리고 정확히 매도 시점은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언제 매도해야 될지, 사실 상승하는 종목에 제일 꼭대기에 매도한다는 것도 바닥을 잡아서 사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적정한 매도 시점은 언제쯤이 될 건가 이런 거를 저의 경험과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 차트의 분석 등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상선, 그 HMM이죠.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최근의 주가 흐름, 그다음에 투자 주체별 요즘 매매 동향, 어떠한 이 두 종목 간에 이 주식을 끌어올리는 세력이 누구인가 이걸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가 얼만큼 증가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최근에 상승 이후, 향후의 주가 목표치, 이런 흐름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히 HMM하고 우선 HMM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은 주가가 물론 이제 이 작년 코로나 이후에 아주 최저의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2,100원까지 2020년 그러니까 작년에 3월 23일 날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주가 지수도 최저치를 기록하고 또 공매도 정지시키고 뭐 이런 조치들이 있었죠.
하여튼 역사적인 저점이 2120원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그 코로나가 점점 해소가 되면서 코로나의 그 해상 운임 물동량이 점차 증가하고 하면서 작년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으로 전환이 됐었죠. 1차적으로 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 15,000원 거쳐서 주가가 항상 2,000원에서 생각하면 5배 이상 오르고 이랬으니까 15,000원 정도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죠. 따라붙기가.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올라가고 또 상승을 거쳐가지고 급기야는 5만 원까지 와서 지금 현재 주봉상으로 음봉을 보이면서 조정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자, 그러면은 똑같이 그 두산중공업의 차트도 주봉으로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3월 23일이 다 역사적인 저점이었죠. 2,200원까지 두산중공업도 하락을 했었네요. 그렇게 하면서 6,000원을 거쳐가지고 작년에 구조조정 빠르게 진행하고 증자 이런 거를 거쳐가지고 14,000~1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1차 하락을 거쳤어요. 그래가지고 9,900원의 증자에 참여한 사람들이 거의 그 증자 대금에 임박할 정도로 주가가 조정을 했다가 최근에 이렇게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차트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2,000원대까지 떨어졌을 때의 이 영업 환경하고 그 다음에 현재하고는 뭐가 달려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가. 이제 근본적으로는 두산중공업은 구조조정하고 대규모 유상증자 이런 것들을 거치고 또 회사의 수익 기반을 원자력에서 이제 그 풍력이라든가 또 수소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전환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다시 또 한미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국내에 그 원자력이 그 사용 중단이라든가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소형 원자로 개발에 한국에 손을 내밀었다. 그렇다면은 원자력의 그 시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앞으로 매출액이 늘어나고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을 다시 누리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두산중공업이 현재 제가 주간 차트로 보니까 이게 2,000원대에서 한 1, 2년간의 차트만 볼 수 있지만 이 종목이 2008년도에 그 원자력이 그 중동이라든가 유럽 쪽에 원자력을 몇 기씩 수출하고 할 때 그때 당시에 월봉으로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여러분들 상당히 뭐 놀라운 걸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 당시 그래프를 한번 견주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가 두산중공업의 과거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가 지극히 축소해서 이거를 보여드리는데요. 이게 2007년도 그때 최고로 두산중공업이 피크를 치던 이 원자로의 수출로 인해서 이것도 한때 이 2000년도 초에 주가가 상당히 또 좀 주가가 안 좋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물론 그 IMF가 벗어나고 초반에 주가가 이게 10,000원 밑에 있었어요. 여기 기록적으로 보면 2,000원대 이렇게 2004년도 이때도 이런 가격으로 있었고 이게 이제 2만 원을 거쳐서 점차적으로 원자로 수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히트를 치고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하면 제일 핵심이 또 뭐냐면 담수화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특히 그 두바이에 그 해상 그, 담수화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 일반 담수로 전환하는 그런 걸 해서 그 사막밖에 없는 거기를 이 일반 나무도 심고 그런 걸로 육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그 두바이라든가 이런 아랍 쪽에 많이 그 시공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했던 주가가 지금 현재 이게 한 15만 원 대략 15만 원 2천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이게 이렇게 하향세를 보이면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 일본 같은데 원전 사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전이 수출이 중단되고 판로가 이제 막히면서 주가가 장기 침체로 들어왔던 거죠.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 국내에서도 다시 원전을 어느 정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이런 그 주장들이 점차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우리하고 같이 협력을 제안을 했다고 해서 이제 서서히 상승의 전환을 트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지는 거죠. 뭐 같은 맥락에서 그 현대상선 HMM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 그래프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2007년도 이때로 보면은 이게 주가가 34만 원이라고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제 그 해운업도 2007년, 2008년이 그때 최고 피크였어요. 그래 우리가 그 상하이 운임지수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좀 거론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 상하이 운임지수가 3천을 넘을 정도로 급등을 했다가 근데 지금 그 34만 원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 현대상선이 감자를 많이 단행을 했거든요. 근데 10대 1로 감자한 거 그런 값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34만 원이라고 찍혔는데 여하튼 주가가 5, 6만 원이 넘는 그런 주가가 감자 등을 거쳐서 완전 바닥권까지 이렇게 해서 최근에 5만 원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조금 올라온 단계 이렇게 보인다. 뭐 이렇게 이 장기 그래프로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투자주체별 매매에서도 보면 HMM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공통으로 사실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온 거로 따지고 그 다음에 공매도도 재개된 그런 상황에서 보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4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다가 최근에는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개인들이 지금 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어요. 100만 주씩 많이 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볼 때 HMM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인들이 매수하는 거는 좀 바닥에서 오른 면도 많이 있고요. 오히려 그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HMM보다는 오히려 두산중공업이 더 유리해 보이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최근에 보면 2만 원 밑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열심히 매수를 치중을 했었죠. 이제 사실 개인들이 이 초반에 단기 매매에 많이 익숙해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물량들을 많이 초반에 뺏겼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뺏긴 거는 아니죠. 200만 주 이 정도일 때 과거 유상증자 이런 걸 감안해도 12,000원, 13,000원 요때쯤에 매입가를 17,000원, 18,000원에 매도를 하면 한참 참았다가 고점에 팔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 외국인들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2만 원이 넘어오니까 반대로 또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또 많이 매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는데 개인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사는 것도
과거 H&M의 경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도. 그러면은 지금 개인들이 공매도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이겨내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대목이 뭐냐면 이 종목이 살아있으려면 매도하는 기관의 매물을 그 매수 주체의 힘으로 상승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때 그때는 이 종목이 살아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듯이 이런 패턴을 삼성전자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과거에 적극적으로 개인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막 파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열심히 샀지만 시세를 돌려놓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삼성전자는 50억, 60억 주가 되는 그 나올 물량들이 공매도까지 따지면 무한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제한된 자금으로 주가를 좌지우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런 그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물론 바닥권에서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우리가 H&M에서도 봤듯이 거기가 진정한 꼭대기가 아니었다는 이런 확신들이 개인들한테 드는 거죠. 그럼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상승한 주식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는 무언가 기본적 분석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이 회사가 지금 현재 업황이 많이 좋아지고 수익이 나고 있다는 단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1, 4분기에 작년까지의 수익이 어땠고 그 H&M이라든가 이쪽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H&M하고 두산중공업 2019년도 편의상 2019년도 실적 얼마만큼 실적이 엉망이었다가 지금 얼만큼 좋아졌는지 뭐 물론 아시는 분들 신문이라든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시황에서도 이런 걸 거론해서 많이 아시겠지만은요. 단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H&M은 2019년도에 5.3조 원, 매출이 5조 3천억 정도였는데 수출을 해도 할수록 손해예요. 영업이익이 3,200억 손해났고 또 구조조정 자금으로 들어간 그 금융 비용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한 손실 이거 감안하면 해마다 6천억씩 이상 적자를 계속 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참 큰일 날 뻔했는데요. 작년부터 아까 우리가 차트에서 봤듯이 그동안 해상 운임 단가가 그렇게 떨어져 있던 것이 코로나가 점차 정복이 되면서 그 해상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이걸 수요를 감당을 못하니까 이게 주가가 그 해상 운임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어요. 단적인 예로 아주 그 운임 단가가 낮을 때 상하이 운임 지수가 약 800대였는데 지금 최근엔 3,400, 3,500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 운임 단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회사의 수익은 호전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불과 1년 만에 2019년도에 3천억, 6천억씩 적자가 나던 게 작년 한 해만 영업이익에서 9,500억 흑자를 거뒀고요. 그동안 누적된 금융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감안하고도 580억의 흑자를 수연했는데 2011년, 21년도 금년 1, 4분기에는 벌써 지금 아직 회사가 잠정 실적치를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지금 대략 전문 기관들에 의하면 약 1조 원 정도의 1, 4분기에만 1조 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보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운임 지수가 그 연초에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지금 상승을 해서 5만 원대에도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 상선에 대해 H&M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그 취약한 재무 구조가 완벽하게 개선된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가격으로 볼 때 외국인의 공매도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고 그 다음에
그다음 회사에서 전환사채가 10,000원대 초반에 그 발행된 전환사채 물량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 가격대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도 2019년도에 매출이 3.7조, 3조 7천억이었는데 영업이익에서는 약 800억 정도 흑자를 냈지만 다른 금융 비용 이런 걸로 인해서 4,900억의 적자를 보였고 작년은 더 형편없었죠. 매출액은 꾸준히 3조 원대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에서 4,700억의 적자, 그 다음에 순이익에서는 무려 1조 8천억의 적자. 예, 이런 그 자회사들 누적으로 그 적자 나는 것을 공적 자금으로 이 자금으로 메꾸고 이렇게 하면서 특별 손실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2020년도에 1조 8천억의 대규모 적자를 보였죠. 이게 그러면서 작년에 구조조정, 그 다음에 계열사 매각이라든가 유상증자를 아주 완벽하게 그 성공을 하면서 2021년 금년 들어와서 1, 4분기만에 현격한 실적의 호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4,700억씩 적자 나던 회사를 1, 4분기만에 이게 물론 연결 기준이긴 한데요. 그 두산중공업 개별에 대한 자료는 아직 회사가 공시를 안 하고 이 연결 기준 전체 계열사의 토탈로 매출액을 공개한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그런데 1, 4분기 매출에만 4조 원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3,700억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4,700억 적자에서 3,700억 흑자로 전환을 했고 순이익은 무려 1조 8천억에서 작년 1년 동안이죠. 1조 8천억에서 1, 4분기에만 2,400억 흑자를 기록했다고 그러면 엄청난 놀라운 변화가 되는 거죠. 거기다가 두산중공업은 그동안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풍력이라든가 또는 그 수소에너지 이런 쪽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는데 거기에다가 최근에 원자력 그것이 가장 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미국이 지금 필요에 의해서 한국의 기술을 서로 협업으로 동시에 SMR을 개발하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기본적 분석으로 볼 때 이런 재료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지금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물을 이겨가면서 적극적으로 이 종목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상승세가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에 따라서 오늘 제가 그 H&M하고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 상승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본적인 분석 요거를 토대로 해서 볼 때 보통 우리가 3,700억 영업이익이 3,700억이라 할 때 보통 이런 그 첨단 제조업들의 펄을 20 정도로 적용을 한다 했을 때도 지금 두산중공업이 시가총액이 9조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 4분기에 그 3,700억이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사실. 물론 이제 이게 이제 4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는 또 미지수긴 한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의 출현으로 전 세계가 그 인프라의 그 투자가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두산중공업도 그 1, 4분기에 일어났던 실적 정도만 꾸준히 거둔다 할 때 금년 1년 동안만 매출액이 영업이익이 1조 원을 상회할 그런 가능성으로 많이 점쳐지고 있죠. 그래서 H&M이 상승했던 이런 배경하고 같이 엇물려서 생각을 해볼 때 두산중공업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공격적으로 따라 드시는 분들, 지금이라도 사도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대개 이렇게 실적이 기반으로 됐을 때는 매수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지고 있는 자금을 전부 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상승을 할 것 같지만 바닥에서 올라온 폭이 클 때 그때에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분할 매수라는 방법이 있죠. 자기 가지고 있는 자산에 우선 3분의 1 정도만 투자를 해보고 이 종목이 잘 올라가면 추가로 더 살 건지 여부는 그때 잘 결정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하는 그런 원리는 혹시라도 그 상황의 변경에 따라서 조정을 안 할 것 같은 이런 주식들도 생각지 않은 조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개 이렇게 실적이 호전된 종목들은 10% 정도 하락을 했다 했을 때 손절하기는 뭔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때 3분의 1을 또 추가로 투입을 하고 또 다시 떨어진 종목을 거기서 추가로 또 하락했을 때 나머지 3분의 1을 또 투입을 하고 하는 이런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만 있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고 나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오늘 두산중공업과 HMM을 둘에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